저는 글로벌 서비스 학부 앙트러프너십 전공 한유진 교수입니다. 앙트러프너십 용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앙트러프너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정의한다고 하면 일단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저희는 앙트러프너십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스타트업 라운지라고 하는 데인데요.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활동도 하고, 또 특강도 하고,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그런 장소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는 사실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공간이고요. 그 공간과는 달리 여기는 학생 활동을 위해서 건설된 그런 장소고요. 창업가들 가운데서 학생들과 교류를 할 경우에는 여기 와서 다 같이 대화도 하고 아이디어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장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 학부 아래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교도 이제 창업학과 비슷한 과들이 많은데요.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글로벌 서비스 학부 안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다른 학교는 이런 앙트러프너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학과로는 벤처창업학과, 기술경영학과, 중소기업학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요. 앙트러프너십 전공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기획한 그런 의도대로 11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보다는 보다 좀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영어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다양한 관련 자료를 습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창업가들에 대한 독서라든지 일대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라도 좀 보면서 본인이 원대한 꿈을 꿈꿨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창업을 한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첫 번째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신사업기획부서 이런 데를 목표로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을 한 학생들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몰랑이라는 캐릭터를 보셨다고 하면 그 캐릭터 자체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 앙트러프너십 전공을 하면서 재학 중에 창업을 했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완전히 거기에 심취돼서 1, 2년 동안 휴학을 하고라도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바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영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영어 학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본인이 재학 중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아예 영어 학원을 창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가 한 7, 8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한 창업가로 이렇게 성장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단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상공회의소라든지 다양한 기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단체라고 할지라도 글로벌 업무를 또 담당하는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바라볼 때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본인이 이것을 기획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되면 저희 학부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서 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 학부 앙트러프너십 전공 한유진 교수입니다. 먼저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앙트러프너십 전공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창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하면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용어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TV나 아니면 미디어 등에서 CEO 아니면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 뭐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창업 그런 과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국내 최초 그리고 글로벌 창업학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글로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학부 밑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창업을 기획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어가시면 자연 친화적 언어 능력을 소유한 글로벌 인재입니다. 급변하는 그런 기술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그냥 인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체화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습득해서 졸업을 할 때쯤이면 아주 자연스럽게 창업 마인드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언어 능력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글로벌한 시각이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대학에서는 언어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학의 앙트러프너십 전공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정원을 또 소규모 그룹화해서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창업가가 된다면 아니면 만약에 내가 기업가가 된다면 이런 가정 하에 발표와 토론 이런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이란 곳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다양한 지식을 이론화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학문 분야에 어떤 이론들이 중요하고 또 그런 이론의 바탕을 두어 우리가 실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강조할 것은 사실 창업이란 것이 책으로만 배워서는 이게 잘 현실화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실제 창업 실습을 할 때 멘토링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창업 과정을 체감할 수 있게 종합적인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실제 체득한 이런 이론과 실무 지식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저희 목표를 가지고 앙트러프너십 전공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너는 도대체 뭘 배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창의성입니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앙트러프너너 중에서 존경하는 앙트러프너너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절대 평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단순히 내가 돈을 벌고 아니면 내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인류나 아니면 국가적인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인재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앙트러프너십 전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과목인데요. 아트프로너십은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 창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트가 접목이 돼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과목이죠. 아트 플러스 앙트러프너십 해서 사실은 이게 만든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도 단어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듯이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새로운 개념이고 어떤 경우에는 문화 분야를 통틀어서 이런 아트프로너십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의된 분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신생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생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트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트는 사실은 딱 들었을 때는 음악,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는 K-팝 아니면은 클래식, 다양한 이제 음악의 장르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 장르 중에서는 록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장르와 관련된 그런 음악, 그 다음에 또 예술 디자인, 공예 제품 이런 것들도 다 예술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사업이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주체를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앙트러프로너십 분야에서 기업가라고 하면 실제 창업을 한 이런 기업가들을 말을 합니다. 물론 2, 3세의 경영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총체적인 과정을 겪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기업 환경을 보면서 너무나 빨리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업 기회가 생기고 또 이런 사업 기회를 활용을 해서 창업이 또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 다음에 변화를 발굴하고 또 탐구하고 하는 인사이트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분야로 이렇게 범주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음악이 나왔죠. 소리의 바탕을 둔 예술입니다. 두 번째, 미술. 미술은 눈, 그죠? 여러분들이 딱 보고 예쁘다, 내 취향이다. 그런 것들을 딱 느낄 수 있는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용은 뭐예요? 신체의 움직임.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댄스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범주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긴 하는데 사실은 미술과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뇌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과 뇌가 같이 움직이는 언어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네 가지 영역, 아트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보시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각인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웹툰 기반 드라마, 영화 기획이었습니다. 개별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개별 과제는 이제 학생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웹툰을 소재로 해서 웹툰을 만약에 내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장짜리 기획서를 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지금 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I am 블랙핑크라는 원제가 있습니다. 이런 만화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요 만화가 아마 웹툰 형태로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본인이 이제 드라마화 하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썼습니다. 이유는 이제 K-팝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블랙핑크라는 K-팝 스타 그룹이 떠오르고 있고 이 그룹에 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글로벌한 인기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가장 여기서 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연습생 시절 스토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데뷔를 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드라마 하려면 연출가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극작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총체적인 실무를 한번 기획을 해봐라. 이런 이제 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PD나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감동 깊게 봤던 그런 드라마의 PD나 작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김상협 PD를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협 PD는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잘 기획을 했고, 따라서 이제 요 후속작으로 I am 블랙핑크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인물을 가상으로 이렇게 기획서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킹덤이라는 그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혹시 봤으면 알겠지만 김은희 작가가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사실 저는 이제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흥행 드라마를 만들어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콤비를 아마 기용을 하면 내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I am 블랙핑크라는 드라마가 좀 성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학생의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누구냐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4명을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띠라는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아무래도 몸에 잘 체화를 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다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박시연이라는 탤런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예은 등등 해서 4명 정도의 주인공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서를 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기획을 할 때는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여주인공이 바로 이렇게 발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군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성이 철저했다라고 보이는 이런 기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스토리겠죠. 뭐 연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스토리가 결과적으로 잘 와닿아야 시청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흥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평범했던 10대가 세계적인 그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솔직하게 그려내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타겟층. 그래서 아이돌 산업에 관심이 많은 10대, 20대, 그리고 K-팝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타겟층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적으라고 한 것이 최근에 나오는 이제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음악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획된 그런 이제 상품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흥행 포인트를 뭘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를 이제 적어보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흥행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K-팝이라는 소재와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겠다. 그 다음에 3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슷한 드라마가 없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흥행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좀 신선한 그런 관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흥행 포인트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걸 기획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별 과제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하나의 기획서를 골라봤고요. 고등학교 때도 아마 이제 그룹 활동을 할 거예요. 대학교 때는 이제 실제 좀 더 현실적인 이런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보다 재밌게 이런 기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는 K-팝의 웹툰에 한정돼서 드라마나 그 다음에 영화를 기획해보라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주어진 거고요. 아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문학작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룹 과제 형태로 사업계획서라는 최종 산물을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걸 기획을 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프로모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몇 장의 슬라이드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과목에서는 14조가 있었는데 3조 아이디어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2.8D 웹툰 패션 플랫폼 소개입니다. 이제 웹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유의하게 보이실 부분이 이런 성장 시장을 항상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기회가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어떤 조는 기존의 종이 재질의 만화를 이제 웹툰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배경 하에 본인들은 2.8D 이런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웹툰 형태로 인터넷과 모바일 두 개의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2.8D 웹툰 패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런 가상의 인물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네 사분면에 표시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름은 가상적으로 이제 박서연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성이고요. 나이는 27살, 거주지는 서울.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사람이 가장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은 굉장히 이런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센스도 본인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너무 바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요인 때문에 본인이 이런 트렌드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면 최근에 유행했던 이런 웹툰에 나온 그런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잘 못 입는다 나는, 근데 잘 입고 싶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요 타겟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런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가치 제한 캔버스를 그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시장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제 대학으로 오시게 되면 내가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때는 이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가라는 것이 이제 가치 제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비자들이 느낄 만한 가치를 다 이렇게 써주시고,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가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보시면, 그럼 과연 내가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면 패션 플랫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플랫폼을 제치고 나는 왜 2.8D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장점을 크게 부각을 해놨습니다. 크게 세 분야인데요. 편리성, 참신성, 그 다음에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품을 하나 구매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면, 2.8D에 들어오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코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들 보시면 이제 코디가 있는데요. 이런 웹툰 캐릭터 대상의 코디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디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 사게 되면 거기에 맞는 모든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소품들,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이런 것까지 다 매칭을 해주는 그런 이제 편리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신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의류샵을 가게 되면 뭐 무신사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한 번쯤 들어가서 구매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는 약간 달리 그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패션이라고 보면 이거는 웹툰 콘텐츠에 기반한 패션 의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독특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을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션 상품을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지닙니다.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진과 동시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이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 판매 품목을 살펴보면 기존의 웹툰 굿즈샵도 약간 있어요. 아까는 이제 기존의 패션샵이고 이건 이제 기존 웹툰 굿즈샵 같은 경우는 그냥 굿즈만 파는 그런 이제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패션 의류화를 실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성, 그다음에 실용성, 그다음에 패션,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층은 10대, 20대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이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웹툰형 플랫폼, 웹툰형 의류가 제공된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의류샵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보시면 이 가로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참신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참신성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있어서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8D 플랫폼이 위치해 있는 거고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나머지는 이제 무신사라든가 에이블리라든가 아니면 지그재그라든가 하는 기존의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그래서 이 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게 되면 한 번씩 좀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플랫폼과 다른 측면, 그 다음에 기존의 웹툰 굿즈 플랫폼과 다른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킨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우리가 2.8D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판촉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들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키자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지금 제페토죠. 그래서 네이버가 인수한 이제 제페토를 활용해서 2.8D 웹툰 플랫폼을 이제 광고를 하겠다라는 광고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써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광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밑에 하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노출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판촉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웹툰 하단에 백배너 이렇게 모바일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이제 다 해서 초반에 이제 이용자들을 흡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되겠죠. 또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돈을 쓰기에 바빴던 그런 이제 입장이었다면 이제 대학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학생들은 이 분야를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손해나는 장사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이제 사업계획서 맨 뒤에 저희가 재무계획을 항상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나게 되고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를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손익계산서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보통 1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죠. 그래서 1, 2, 3, 4, 5년 차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의 발생 요인은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인앱 광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냐라는 계획을 썼고요. 각각 뭐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매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상 매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생각했듯이 이거 만들려면 플랫폼 만들려면은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초기 마케팅 비용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그다음에 재반 운영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연간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계에서의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앙트러프너십과 아트프로너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앙트러프너십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